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0월 13일 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거래소가 약간 마이너스, 코스닥은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미국 시장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주말 내내 아마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오늘 월요일 시장은 아침에는 물론 많이 밀려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은 오늘 종가만 놓고 보면 굉장히 선방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을 했겠지만요. 오늘 좀 두드러진 점은 미국 시장이 오늘 시간 외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요일 날 한 3% 넘게 빠졌다가 오늘 시간 외에서는 지금 나스닥 선물 중심으로 했을 때 한 1.6% 정도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분위기가 우리 시장에 조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오늘 환율이 한 10원 정도 올랐다가 지금 현재는 한 5원 정도 풀었습니다. 물론 1426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치이긴 하지만 최고점 대비했을 때 많이 좀 완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오늘 우리 시장에 좀 좋은 쪽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종합지수 보면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0.72%. 물론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오늘 많이 빠졌다가 많이 돌리면서 끝났다는 게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3,584포인트. 특히 코스닥이 오늘 플러스 0.12%. 많이 돌아섰죠. 860포인트인데요. 2차 전지 관련주들, 이쪽에 이제 코스닥 대형주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데 2차 전지 쪽이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에코프로 이런 게 한 4.9%, 4.4%, LG엔솔도 플러스가 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강하게 반등해 주면서 모처럼 코스닥 쪽이 지수가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주말 내내 우리가 좀 걱정했던 부분을 오늘 많이 좀 이렇게 완화시켜 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 이제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거래대금 지표를 보면요. 전주 대비해서는, 전주에 19조를 넘어섰던 것에 대해서는 좀 약하지만 14조 1,4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다 볼 수는 없죠. 거래가 조금 감소하기는 했지만 절대 금액으로 봤을 때는 거의 강세장 활기를 띠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코스닥은 8조 1,000억입니다. 코스닥 거래치고는 최근 거래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래 대금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도 시장이 강세장 분위기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일본 그래프입니다. 일본 그래프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거는 어떤 추세, 방향, 이런 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빠졌더라도 전체 추세가 우상향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라고 그러면 시장은 강세장이다, 이렇게 시장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어떻습니까? 근한 2200에서부터 지금 3500포인트가 넘어갔으니까요. 1300포인트가 이렇게 올랐는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상승 추세가 아직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아침에 아주 좋지 않게 출발을 했지만 그거는 미국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했던 거고요. 종가에 다시 이렇게 양봉이 나면서 이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은 아직도 상승세가 수급이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이틀 시장을 보지 말고 전체 시장 흐름을 봐야 되는데요. 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굉장히 강력한 상승장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봉을 보면 이게 10분봉인데요. 오늘 하루 그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어제 이제 미국 시장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급락을 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다가 주춤했다가 오후 들어서 이렇게 아주 강하게 돌리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느낌이 드시죠. 종가에 이렇게 말아 올리면서 끝냈기 때문에 종가에 이렇게 매수가 많이 이렇게 가담했다는 것은 어쨌든 굉장히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추세로 봐야 되고 방향을 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방향이 우상향이고 추세가 아직도 상승 추세가 그대로 살아있는 시장이다. 분봉으로 봤을 때도 종가 무렵에 이렇게 강하게 올려붙는 시장이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오늘 미국 시장 시간외 거래가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환율이 급등을 했다가 시장 끝 무렵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같이 시장에 이렇게 좀 작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시장 수급인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거래소에서 8,200억, 코스닥에서 1,000억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근 1조가량 팔았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선물을 81만 계약 매도 우위했습니다. 한 계약이 대충 한 1억이라고 봤을 때 근 1조 가까이 매도 우위했다. 그러니까 시장 방향으로 봤을 때는 금요일 날하고 오늘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면서 시장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에서도 8,200억 매도 우위니까요. 그렇게 많이 사던 오늘 반도체 삼성전자까지도 한 200만 주 넘게 팔았습니다. 근데 오늘 삼성전자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장 끝나기 전까지만 해도 한 500만 주 넘게 매도 우위였거든요. 근데 종가로 보니까 200만 주 매도 우위로 끝났습니다. 종가에 한 300만 주가량이 일거에 매수 우위했다. 그러면서 호가도 많이 돌리면서 끝냈거든요. 물론 1,100원 마이너스로 끝나기는 했지만 삼성전자만 놓고 봤을 때 종가 무렵에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수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내일 시장에 대한 좀 기대감을 높여준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한 달여 이렇게 추세를 보면요. 외국인들은 9월 달에 한 7조가량 매수 우위했고 10월 달 들어서도 근 5조가량 매수 우위에다가 오늘 하루 처음으로 9천억 매도 우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 큰 흐름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은 꾸준히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굉장히 좀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추세를 봐야 되고 방향을 봐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아직은 매수 우위를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오늘 하루는 물론 9천억 넘게 팔았지만 그동안 한 달여 동안 이렇게 추세를 봤을 때는 근 10조 훨씬 넘는 물량을 지금 매수 우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개인들은 오늘 1조 3천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하고 외국인들은 정반대죠. 9월달 내내 개인들이 9조 넘게 매도 우위했다가 10월달 들어서도 근 5조가량 매도 우위했습니다. 10월달 들어서는 그 매도 규모가 더 컸는데요. 그걸 외국인들이 다 받아줬죠. 오늘은 개인들이 한 1조 3천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어느 생각에도 그렇죠. 9월달 내내 개인들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계좌에 현금들이 두둑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같이 장이 이렇게 아침에 많이 빠졌을 때는 개인들이 1조 넘게 이렇게 강하게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좀 뒤늦게 매수 우위하고는 있지만 오늘 아침에 아마 매수를 하신 분들은 종가에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났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도 오늘하고 패턴이 비슷하지 않을까. 아침에 혹시 장이 밀리게 되면 또 개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와서 종가에는 좀 밀어 올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 매매 패턴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국내 증시 자금 동향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항상 강조하는 얘기죠. 돈이 들어오는 시장은 수급이 좋은 시장은 절대 빠질 수가 없다. 빠지면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고객 예탁금 이렇게 보면 오늘 73조입니다. 그러니까 전일이 한 76조 정도 됐거든요. 3조 정도 줄기는 했지만 이게 이제 우리 연휴가 굉장히 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휴 요 결제일 기준이기 때문에 오늘 73조는 연휴 전 그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연휴를 대비해서 개인 고객 예탁금들이 현금이 많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렇게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 지표를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펀드 보면은요. 주식형 펀드 보면 173조인데 그림으로 보시면 아마 훨씬 더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펀드 쪽으로 특히 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으로 봤을 때 펀드 쪽하고 개인들 고객 예탁금하고 합치면
그건 한 70조가량이 들어왔습니다. 한 4, 5개월 동안에 개인들 자금이 증시로 이렇게 많이 유입이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수급이 좋기 때문에 시장은 빠지는 경우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씀 자주 드리는데요. 그러면 언제 파느냐? 수급이 좋지 않게 돌아섰을 때, 그 다음에 그래프로 놓고 봤을 때는 음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대량 거래가 되면서 추세가 망가졌을 때, 추세가 상승 추세로 살아있을 때는 쉽게 팔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금요일 날 밤 미국 시장이 트럼프 발언 때문에 중국 그 관세 다시 이렇게 높이겠다, 그런 얘기 때문에 급락을 했습니다. 아마 1년 동안에 이렇게 많이 빠졌던 날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지 않겠나, 그래서 연휴 동안 이틀 동안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시장은 그런 분위기를 완전히 이렇게 좀 깨뜨리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다우 그림 이렇게 보셔도 음봉이 21선을 깨고 61선까지 이렇게 길쭉하게 났습니다. 근래 한 1년 동안 볼 수 없었던 그런 급락이었는데요. 오늘 시간외에서 굉장히 한 반 정도 반등을 해준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미국 시장 불안감은 많이 이제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영향으로 오늘 우리 시장도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 그림이 비슷합니다.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림들이 다 비슷하죠. 특히 반도체 쪽이 마이너스 6.3%니까 거의 투매 수준까지 이렇게 밀렸다, 이렇게 보이시죠. 중국과의 관계에서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쪽, 애플도 마찬가지죠.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서는 매출액 비중 봤을 때 그게 크기 때문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다른 쪽보다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영향이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6.3%인데요. 아마 최근 몇 년 동안 하루에 이렇게 많이 빠졌던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이 상당히 좋은 선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오늘 니케이 마이너스 1%, 대만이 마이너스 1.3%. 그래서 대만이나 일본도 생각보다는 많이 선방을 한 것 같아요. 독일 마이너스 1.5%, 프랑스 마이너스 1.5%, 상해 현재 시점입니다. 마이너스 0.1%. 아침에 이렇게 낮게 출발했다가 길쭉하게 이렇게 돌리면서 끝냈습니다. 상해, 항생도 오늘 마이너스 2.1%인데요. 약간 양봉이 나 있죠. 그래서 특히 상해 증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돌림폭이 컸는데 트럼프가 이제 큰 소리를 쳤다가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또 중국 그 시진핑을 만나서 얘기를 하겠다, 상당히 또 유화적인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쨌든 트럼프 말 한마디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그런 시장 같아요. 그래서 중국 시장은 다시 이렇게 유화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주요 종목들. 오늘 시간외에 거래 보니까요, 한 2%에서 3% 정도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밤에 빠졌던 것 한 절반 정도는 돌리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지금 1.76%니까 굉장히 강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 또 미국 시장은 상당히 좋을 것 같다. 트럼프가 또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유화적인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덕 때문에 미국 시장이 이렇게 위아래로 변동폭이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애플이 오늘 시간외에서 1.5% 풀었습니다. 금요일날 3.4% 빠졌다가 절반 정도 돌리고 있죠. 그래프 보시면 금요일날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났다가 오늘은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양봉이 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간외에서 2% 플러스인데요. 금요일날 5%가 빠졌었습니다. 절반 회복을 했다고 보이시죠. 엔비디아도 3.2% 오늘 시간외에서 오르고 있는데 금요일날은 4.8% 빠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중국 관련해서 악재가 다시 트럼프 유화 제스처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가라앉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게 이제 우리 시장에 오늘 오후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음에 이제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은 이제 제가 그동안에 자주 언급을 드렸던 그런 종목들, 아마 많이들 이쪽 종목들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종목 위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제가 그날 한 달 동안 저 바닥에서부터 꾸준히 아주 강하게 강조를 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 아마 수익률로 보면 가장 좋은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골라드렸는데 아마 사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아직 안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들 조금씩은 사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미 반도체는 이제 무엇보다도 최근에 반도체 그 종목들이 신고가를 내면서 다들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한미 반도체만 유독 공매도가 500만 주 넘게 걸리면서 그것 때문에 못 올랐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오히려 공매도가 500만 주 넘어갔던 것들이 매수세로 돌변하면서 수급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그 공매도 잔고 체크해 보니까요. 500만 주에서 다시 530만 주가 됐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아직도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결과를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특히나 반도체, 특히나 실적이 좋은 한미 반도체를 공매도를 500만 주 넘게 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이 크게 어긋났다. 괜한 고집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요. 최근에 한미 반도체가 가장 수익률이 좋습니다. 금요일날 18% 올랐다가 오늘 7% 올랐으니까 이틀 만에 한 25%, 3일 동안 합치면 한 30% 올라줬습니다. 요게 이제 뭘 의미하냐고 그러면요. 공매도를 한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개인들은 거의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친구들이 30%라고 그러면요. 스탑 로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거기에서 끊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런 물량들이 매수세로 이렇게 좀 들어오는 거 아닌가. 최근 며칠 동안 30%가 오른다는 것은 정상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수급에서 공매도 있던 세력들 매수세가 급하게 이렇게 좀 가담을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많이 올랐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한미 반도체 이렇게 주봉으로 한번 보시죠. 앞에 고점이요. 작년에 19만 원입니다. 그러죠? 근데 지금 11만 원, 12만 원 그 근방이니까요. 오늘 12만 8천 원이니까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앞에 고점을 따지면 한미 반도체는 다른 반도체 그 상승폭에 비해서 아직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최근에 주식들 같은 장비주 원익 IPS 물론 실적은 한미 반도체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게 좋지 않습니다. 물론 약간 흑자가 났다고는 그러지만 한미 반도체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봉을 보십시오. 원익 IPS 이것도 제가 가끔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앞에 고점을 뚫고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대장주니까. 특히나 한미 반도체는 SK 하이닉스하고 항상 흐름을 같이 했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앞에 고점을 이렇게 뚫고 힘있게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는 동안에 한미 반도체는 공매도에 거기에 눌려서 못 올랐다는 얘기죠. 이렇게 앞에 고점을 한참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역으로 500만 주 넘게 공매도 돼 있던 이 물량이 환매수가 되면서 수급에서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미 반도체를 혹시 신용으로 샀거나 현금으로 샀거나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팔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요. 장중에 많이 밀렸을 때 들어가면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환매수하면서 조금 반등을 시켜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시기보다는 이렇게 눈치를 좀 보면서 아주 저점에서 매수하는 것은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최근에 자주 이렇게 강조를 드렸던 종목,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자주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주 중에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휴머노이드, 또 삼성 브랜드 여러 가지 그 프리미엄을 줄 만한 그런 요소가 많은 종목인데요. 물론 이렇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급등할 때 가장 먼저 많이 올랐었던 주식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한 1년 정도 지금 지나고 많이들 이렇게 털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죠. 그때 수익이 나서 또는 물렸던 분들은
많이들 빠져나갔을 거다 생각이 돼요. 그러고 나서 지금 신규로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요거는 제가 보기에 새로 들어온 세력들이 오랫동안 행보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들어오지 않았나. 이게 이제 손이 바뀌었다고 그러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점인데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매집 국면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을 조금씩 올려가면서 지루한 이런 물량들을 받아주고 있다. 손이 바뀌고 있다. 매집 국면이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추천드렸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삼성 브랜드라는 것 하나하고 로봇 산업이 앞으로 엄청 커질 만한 성장 산업이다. 그 중에서도 삼성이 뒷받침이 된다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횡보를 오래 한 주식들은 올라가게 되면 위든 아래든 굉장히 변화가 큽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일단 이렇게 위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방향이 위쪽으로 잡았는데 이제부터는 좀 탄력이 붙을 수도 있는 국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됐든 조선방산이 됐든 뭐 원전이 됐든 또는 전력 설비가 됐든 그래프를 보시면 손이 안 가는 그런 그래프들입니다. 신고가가 나면서 엄청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땅히 살 게 없는 세력들은 특히 개인들이 지금 현금이 많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것은 아주 들어오기가 상당히 쉬운 종목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들어와서 그렇게 크게 걱정 없고 덜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이쪽으로 좀 기대를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충분히 지금 선택해도 되는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SPG도 제가 단골로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이죠. SPG는 근 한 10년 동안 제가 매매를 많이 하는 단골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 내용도 자주 알고 SPG 주가의 어떤 성격도 잘 알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로봇주 중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종목이다. 예전 같으면 로봇주로 분류가 안 되고요. 가전 그 흐름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였었습니다. 가전에 들어가는 소형 모터, 또 감속기 이런 것들이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로봇의 그 감속기라든가 소형 모터가 들어가게 되면서 로봇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또 흐름도 로봇주하고 같이 이렇게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실적 면에서 로봇주들이 대체로 다 적자 흐름인데 SPG는 꾸준히 흑자가 나고 있는 기업 실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두드러진 그런 기업이다. 또 하나 이제 덧붙인다 그러면 SPG가 주주들한테 굉장히 친절한 기업입니다. 공시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기업 설명회도 1년에 한 두세 번 꾸준히 이렇게 해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내용을 주주들에게 가장 친절하게 이렇게 공개를 하는 그런 기업이다. 좋은 기업이다는 얘기죠. 실적도 좋지만 이번에 이제 이렇게 아까 레인보우도 이렇게 그렇지만 로봇주들이 다 비슷하죠. 횡보 내지는 하락을 근 한 1년 동안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최근 한 달 동안 이렇게 바닥을 높이면서 어찌 보면 매집 국면이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죠. 오랫동안 물려 있었기 때문에 대개는 털고 나갔을 텐데 그 물건들을 잡아주면서 최근에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게 좀 오르기는 했지만 전체 시장이 몇 달 동안에 1300포인트가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SPG가 됐든 방금 말씀드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됐건 안 올랐다는 거죠. 가격 면에서 굉장히 매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가격 면에서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 계좌를 탔다든가 이제 돈이 좀 들어왔다든가 여윳돈이 좀 있는데 이제 좀 사보려고 그랬더니 좋은 종목들은 많이 올라서 손이 안 가더라 하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로봇주들 레인보우나 SPG 이런 것들은 한번 들어가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사서 수익을 보상받겠다 이런 심리보다는 한 1, 2년 가지고 있으면 로봇주들은 성장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시각으로 들어가셔도 된다 이런 얘기죠.
네, 다음에 이제 제가 소형주 중에 시총이 한 5,600억이면 요즘 같으면 이제 소형주 축에 들죠. MC넥스 종종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가지고 오신 분들은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외국인들이 어제 같은 경우 10만 주, 오늘 한 4만 주 매수 후했습니다. 소형주 치고는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MC넥스는 뭐 다른 것보다는 실적이 좋은 기업이다 그랬죠. 카메라 관련이지만 옛날에는 스마트폰에만 카메라가 쓰였지만 이제는 뭐 전기차도 그렇고 특히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카메라 대수가 10배 가까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기존의 자동차에 비해서요. 카메라 수요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것들도 MC넥스에 상당히 좋게 작용을 한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적을 보면 2022년에 영업이익이 100억이었습니다. 2024년에 440억이었고 금년에는 한 670억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말해주는 거죠. 3년 전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한 6배 정도 커지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영업이익이 6배 커지는 기업이라고 그러면 엄청나게 빨리 커나가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카메라 쪽이 앞으로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성장성뿐만 아니고 구체적으로 실적이 이렇게 좋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쉬었다 가고 이번에도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아주 급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적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빠졌을 때 들어가면 걱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방향, 추세가 이렇게 단단하게 살아있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요 앞에 일찍이 사놓으신 분들, 아마 구독자분들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 줄 아는데요. 지금 팔아서는 안 된다. 흔들어도 좀 가지고 가보자.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카메라 수요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미래에셋증권. 제가 종종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한 달간은 별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주가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다가 최근 한 달간은 그렇게 크게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좀 답답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주식입니다. 증권들은 또 개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종목이죠. 증권주 이렇게 신용 잔고를 이렇게 보면요. 요 까만 선 이렇게 보시면 신용으로 많이들 이렇게 들어오셔서 최근에 이렇게 횡보하는, 그러니까 신용으로 들어오셨는데 최근까지 별 재미가 없는 그런 지금 국면입니다. 근데 증권주라는 게요,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강세장에서는 전체 종합지수의 2배 정도 올라주는 게 상례더라. 과거에 거의 예외 없이 증권주는 종합지수 상승률이 한 2배 정도 올라줍니다. 지금까지 안 올랐다고 그러면 앞으로 2배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강세장일 경우에. 이유는 지금 거래대금이 9조에서 한 20조 이렇게 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2배 늘어난 이 자체가 증권회사 수지에 2배 정도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것도 있지만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증권주하고 또 차별화가 되는 게 있죠. 첫째는 자사주가 20%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은 조금 좀 들어갔지만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자사주 소각이 구체화될 때는 또 거기에서 한번 탄력을 받을 것이다 하나고요. 다음에 미래에셋증권이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PBR이라고 그러죠. PBR이 0.5 요 안팎이었다가 지금 아마 한 0.8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아마 1 가까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자산 가치 대비했을 때 주가가 낮은 축에 속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호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가 이렇게 그래프 보면 신용 잔고가 지금 최근에 한 4개월 동안에 들어와서 빠지지 않고 있는데 그 흐름하고 지금 비슷해요.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증권에서 재미가 없는데 여기까지 가지고 오셨다고 그러면요. 다시 이렇게 상환하고 다시 사시더라도 팔지 말고 한번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 고비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최근에 시장이 1300포인트 오르기는 했지만 거래 대금은 이제 한 뭐 19조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지수만 올랐지 거래 대금은 별로 재미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주가 조금 주목을 받을 때가 됐기 때문에요.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팔지 말고 좀 이렇게 끈기 있게 좀 가지고 가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더전비주원 대세에 지장 없다. 버텨보자.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꾸준히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좋아 보이고 최근에 더전비주원을 올렸던 주 세력이 개인들 특히 신용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올려놨는데요. 지금 잔고가 99만 주입니다. 거의 100만 주가량 되죠. 이렇게 신용이 최근에 이렇게 늘어나면서 주가가 아주 탄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에서도 더전비주원은 아직도 주 세력들이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추세가 아주 단단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대체로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더전비주원은 이 정도면 제가 괜찮아 보입니다. 앞에 고점도 이렇게 살짝 뚫었어요. 어찌 보면 신고가 난 종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세에 지장 없다. 더전비주원은 지금까지 가지고 오셨다고 그러면 여기서 팔 지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거지만 지금 돈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개인들 예탁금 또 그 펀드 쪽으로 들어온 돈들이 근 70조 가량 된다.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경우는 지금까지 증시사상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 단숨에 1300포인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시장은 항상 하루 이틀 이렇게 움직이는 것에 연연해 하지 말고 전체 이렇게 추세를 보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종합지수 지금 추세거든요. 상승세가 오히려 더 강화가 됐으면 됐지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그 다음에 방향성도 우상향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거래 대금이 10조 정도에서 19조까지 거의 한 2배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활기도 그만큼 좋아졌고 시장 참여자들도 늘어나 있고 수급이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엉뚱한 얘기를 해서 장이 빠졌을 때 오히려 그럴 때는 지금 수급으로 봤을 때는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장이 그런 걸 여실히 좀 보여주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미국 오늘 시간 외에 거래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수급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특히 9월에 개인들이 돈들을 많이 팔아놨습니다. 개인들 계좌에 돈들이 넉넉하게 있다는 얘기죠. 9월 달에 한 9조 넘게 매도 우위였고요. 10월 달 들어서 오늘 물론 한 1조가량 매수 우위했지만 10월 달 들어와서 잔고로 지금 따졌을 때 한 4조가량 매수 우위한 것 같아요. 개인들 계좌에 자금이 넉넉하기 때문에 밀리면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역으로 얘기하면 밀리면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대세에 지장 없다.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수급이 좋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제반 어떤 여건을 고려를 해서 겁먹지 마시고 많이 빠졌을 때 사고 싶은 종목들을 저점에서 매수해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쉽게 줘서는 안 되겠죠. 물론 단타하신 분들이야 뭐 그날 줬다가 그 다음날 사도 되지만 시장의 긴 흐름을 보고 호흡을 길게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